지금부터 단 24시간 문의하시는 모든 분들께 최종 지급액의 10%를 추가로 드리는 특별 이벤트를 긴급 시작합니다.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누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특별한 혜택이 왜 필요한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월급날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울리는 메신저 알림? 화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의 부고가 떠 있습니다. 슬픔과 함께 곧바로 머릿속을 스치는 현실적인 고민. 내일 당장 가봐야 하는데 준비해둔 경조사비가 없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올 수 있는 이렇듯 예고 없이 닥쳐오는 재정적 압박의 순간. 혹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다음 달 입금될 프로젝트 대금을 기다리는데 당장 이번 주에 납부해야 할 월세와 공과금이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 때. 이런 순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좌절하거나 혹은 위험한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신용 점수 하락을 감수하고 카드론을 받거나 복잡한 절차와 기다림 끝에 비상금 대출을 알아보거나 최악의 경우 불법 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상상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 만약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스마트폰 안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숨겨진 비상금 인출 기능이 있다면 어떨까요? 대출이 아니기에 신용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은행 앱을 켜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단 몇 분 만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보 이용료 현금화. 아마 이름만 들으면 어렵고 어딘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방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금융위기관리 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용한 정보를 그냥 알려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 맨 앞에서 약속드렸던 그 특별한 혜택, 바로 추가 10% 지급 이벤트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 잠시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스마트폰에 숨겨진 기능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보 이용료 현금화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서비스가 정확히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뭉뚱그리기엔 이 서비스의 잠재력은 훨씬 더 큽니다. 첫째, 저처럼 프로젝트 단위로 수입이 발생하는 프리랜서나 기그워커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수입이 정기적이지 않아 현금 흐름이 막히는 경우가 잦은데 카드값이나 월세 납부일은 어김없이 돌아오죠. 이럴 때 다음 대금이 입금될 때까지만 버틸 수 있는 단기 유동성을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둘째,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거나 SNS 마켓을 하시는 사장님들입니다. 갑자기 인기 상품의 재고가 떨어졌는데 매입 자금이 부족할 때, 혹은 놓치면 안 될 좋은 조건의 사입 기회가 생겼을 때, 정보 이용료 현금화는 사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운영자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입니다. 아직 신용기록이 부족해 금융권의 문턱을 넘기 어렵지만 갑작스러운 교재비, 자격증 응시료, 혹은 면접을 위한 정장 구매 등 꼭 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기 죄송하고 친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단이 되어줍니다. 넷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할 때, 혹은 학원비나 준비물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정보 이용료 현금화는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 이용료 현금화는 특정 계층이 아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금융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원리와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셔야만 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나 100%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나의 정보 이용료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한도는 통신사가 여러분의 가입기간, 요금제, 납부 이력 등을 종합해 부여한 것으로 개인마다 상이합니다. 보통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설정됩니다. 확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SKT 사용자는 T월드 앱, KT는 MyKT, LGU 플러스는 당신의 U 플러스 앱에 로그인하여 소액 결제 또는 콘텐츠 이용료 관련 메뉴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한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최근 통신요금을 연체한 이력이 있거나 과거 미납으로 인해 통신사로부터 결제 차단 정책상 불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한도가 남아있어도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소액의 유료 앱이라도 하나 구매해보며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테스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이 안전한 현금화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강조하지만 반드시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와 거래해야 합니다. 업체를 고를 때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첫째, 웹사이트나 블로그, 상담 채널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조회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운영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최소 1에서 2년 이상 꾸준히 운영해온 곳은 그 자체로 신뢰성의 증거가 됩니다. 너무 신생 업체이거나 갑자기 나타나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곳은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상담원의 태도와 전문성입니다. 정상적인 업체는 절대 결제를 재촉하거나 압박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질문에 친절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며 수수료와 입금 절차에 대해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믿을 만한 업체를 찾았다면 이제 실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상품권 코드 전송 방식입니다. 업체에서 특정 금액의 구글 기프트 코드나 특정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라고 안내하면 여러분이 직접 정보 이용료로 해당 상품권을 결제한 뒤 생성된 PIN 번호나 코드 번호를 업체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결제창을 통한 방식입니다. 업체에서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안전한 결제창 링크 URL을 보내줍니다. 여러분은 그 링크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결제를 진행하면 업체 측에서 해당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구글 계정이나 애플 아이디, 비밀번호를 업체에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신 로그인해서 결제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곳은 100% 사기 업체입니다. 여러분의 계정으로 더 큰 금액을 무단 결제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4단계 입금 확인.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업체 측에서 이를 확인하면 약속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이 여러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5분에서 10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만약 30분 이상 입금이 지연된다면 은행의 전산 처리 시간일 수도 있으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업체 측의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기 유형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듯 사기꾼들의 수법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고전적이고 흔한 수법입니다. 처음에는 업계 최저 수수료, 90% 지급 등 파격적인 문구로 여러분을 유인합니다. 하지만 막상 결제를 완료하고 나면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 보증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와 같은 온갖 핑계를 대며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거나 최종 입금액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차감합니다. 정상적인 업체는 상담 시 안내한 수수료 외에 단 1원도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제창 링크를 보내준다며 실제 결제창이 아닌 악성 코드가 심어진 가짜 피싱 사이트 링크를 보내는 수법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그 링크를 클릭하고 개인정보나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휴대폰이 해킹당하거나 모든 금융정보가 사기꾼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업체가 보낸 링크의 주소 URL가 정상적인지, 보안 인증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가장 위험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절차가 복잡하니 저희가 원격으로 도와드릴게요. 혹은 구글 애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빠르게 처리해드립니다. 라고 접근합니다. 여기에 응하는 것은 도둑에게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계정으로 한도 끝까지 결제하고 잠적하거나 여러분의 명의로 다른 범죄에 연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유형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거래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조건에는 의심을 품고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는 단호히 거절하며 모든 절차를 본인이 직접 통제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를 더욱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FAQ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보이용료 현금화와 소액결제 현금화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둘 다 통신사가 부여한 한도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소액결제는 보통 실물 상품이나 온라인 쇼핑몰 결제에 사용되는 한도이며 정보이용료 콘텐츠 이용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 등 앱마켓 내 디지털 콘텐츠 구매에 특화된 한도입니다. 두 한도는 별개로 관리되므로 소액결제 한도를 다 썼더라도 정보이용료 한도가 남아있다면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정말로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나요? 네,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여러분이 정보이용료로 게임 아이템을 샀는지 현금화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통신요금 항목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이는 대출이 아닌 결제이자 상거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단, 현금화한 금액이 포함된 다음 달 통신요금을 연체하게 되면 그 연체 기록은 신용평가사에 공유되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납부는 반드시 제때 하셔야 합니다. 미납이 있는데 이용할 수 없나요? 안타깝게도 통신요금 미납 상태에서는 통신사에서 결제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납된 요금을 먼저 납부하여 결제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용 한도를 더 높일 수는 없나요? 한도 상향은 서비스 업체가 아닌 가입된 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꾸준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요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면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한도를 상향해 주기도 합니다. 직접 한도 상향을 원하시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정보가 명확해졌을 거라 믿습니다. 정보이용료 현금화는 결코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 주어진 우리들의 권리를 가장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며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제휴 업체를 통해 정보이용료 현금화를 진행하시는 모든 분께 영상 시작과 함께 약속드렸던 엄청난 혜택, 최종적으로 받으시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입금해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가 바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10만원을 현금화하시면 1만원을, 50만원을 현금화하시면 5만원을 더 받으시는 겁니다. 이 기회는 오직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만 주어지는 한시적인 혜택입니다. 더 이상 갑작스러운 돈 문제로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신용 하락의 위험과 높은 이자 부담 없이 가장 빠르고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바로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110%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